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공순찬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망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하북삼국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북삼국지를 정리를 했으니까 그 앞에서 저장해놓고 갔던 항목이 있잖아요. 본격적인 조조 이야기 들어간다고. 예. 다시 시간이 초평 4년으로 돌아가요. 193년 여름, 조조와 도겸의 한판 승부 서주 전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3년 당시의 상황을 다시 볼게요. 봄에 조조랑 원술이 광정에서 한판 붙었잖아요. 광정전투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봄에 전쟁 동안 도겸이 192년 말 용주전투에서 진 거 상처를 치료하느라 바빴을까? 그래서 원술이랑 싸우는 거 두고 봤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때 서주 내부에서 걸선이라는 친구가 합의에서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서 나타났다 이랬는데, 합의가 서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좀 재밌는 친구인 게, 그래놓고 자기가 천자라고 칭했대요. 황제 친구잖아요. 이 걸선의 정확한 실체가 안 알려져 있어서 그냥 좀 과대망상적인 동네 깡패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후한서 기록 보시면은 걸땅동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걸땅동자가 뭐냐면은, 걸땅이 그거예요. 권리라는 곳의 학당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가 자랐던 데가 노나라잖아요. 노나라 권리에서 자랐었어요, 공자가. 그래가지고 논어 기록을 보시면은, 걸땅의 동자가 찾아와서 공부를 청하니 공자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걸땅 동자의 후손이다 이러면은 내가 공자 제자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흑산적 뭐 이런 애들은 진짜 근본 없는 깡패들이잖아. 서로 막 너는 청산가리니 너는 뭐 소뿐이네 이러고 불렀었는데, 얘는 그 정도 급은 아니라고. 그래서 뭐 그냥 나름대로 서주에 유민들 많이 모이니까 걔네들 끌어모아서 약간 뭐 임협집단, 옛날에 공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녔었고, 그 유비가 협객집단의 두목이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는데, 도겸이 걸선의 천자당 이름 웃기네. 조조를 치는데 얘네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랬던 걸 보면은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뭐 대의를 품은 집단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깡패 집단스러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앞세워서 태산의 화현, 비현 이런 데들을 쳐서 들어갑니다. 자, 지도를 봐야겠죠? 네. 그래서 화현, 비현이 어디냐면은 여기 뭐 여기 이쯤에 있는 게 화현, 비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현, 비현을 먹은 다음에 걸선을 기회를 봐가지고 쓱싹 해가지고 걸선을 죽여버리고 걸선의 무리를 흡수해버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거를 두고 약간 후한서 삼국지 정사 도겸전 이런 데를 보면은 천자를 사칭한 역적을 내세워서 도략질을 한 다음에 뒤통수를 쳤다 이런 뉘앙스로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희대의 쓰레기로 보일만한 그런 대목인데, 사실 이게 그 원소 전선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고향에 왔는데 갑자기 유민들이 대뜸 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세력 만들고 천자당이다 이러고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건데, 야, 이 상황에서 나름 짱구 굴려가지고 얘네들, 야, 우리의 진짜 적은 조조다, 내부의 화는 외부의 적으로 다스린다, 약간 이런 계략을 써먹은 거지. 이게 뭐 쓰레기 같은 짓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용해먹고 버릴 만한 놈들이 이용해먹고 버렸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좀 음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략을 꾸몄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화현 비현을 치잖아요. 이때 조조가 도겸에게 분노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뭔지 아시죠? 여기서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죽게 됩니다. 이게 기록마다 시점이 좀 막 의견이 분분해서, 정사 무제기, 그러니까 조조 열전, 여기에 진수가 어떻게 써놨냐면은, 도겸이 걸선을 내세워서 태산을 공략해서 치니까 조조가 반격을 해서 도겸의 영토 10여 개 성이 함락이 됐다. 그 뒤에 도겸이 보복으로 주승을 살해했다. 이러니까 조조가 분노해서 도겸의 땅으로 들어가서 민간인을 잔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순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무제기만의 기록이에요. 다른 기록들 보면 일괄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화현 비현을 쳤을 때 조승이 이때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조조가 10여 개 성을 함락시키면서 뭐 서주에서 싹살을 벌이고 이런 서순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마 무제기가 좀 잘못됐다. 약간 진수라는 양반이 좀 서술하는 방식이 그래요. 열전에 있는 사람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좀 약간 사로 지멋대로 막 낑겨 맞추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조승이 죽는 과정은
연희랑 똑같아요. 삼국지 연희에서는 어떤 순서로 돼요? 조조가 연주를 먹으니까 조승을 불렀는데 조승이 이걸 보고 와, 그 찐따 같던 아들이 맞냐? 이러면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지나간 지점이 서주였다. 그래서 서주자사 도겸이 장계라는 친구들한테 100명 정도를 딸려 보내가지고 호위를 하라고 시켰는데 얘가 예전에 황건적 출신이라 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조승을 죽이고 도망쳐버렸다. 뭐 이런 기록이잖아요. 정사도 대충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연희에서는 그냥 동네 착한 할아버지가 뭐 하려다가 부하한테 잘못 맡겨서 일이 그르쳐졌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정사에서는 엄연히 화연과 비연에서 군사활동을 해서 조조를 견제하면서 겸사겸사 조승을 데려와야 했다. 딱 봐도 이거는 인질을 잡으려 했다라는 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인질로 잡으려 했었던 건데 인질로 잡으려다가 실패. 죽어버렸다. 이런 느낌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조승의 사망 과정에 또 이상한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무제기랑 후한서에 이런 기록도 있어요. 뭐냐면은 응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응소는 누구냐면은 태산 태수고 당시 연주의 호족 중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조조한테 명을 받아서 조승을 호송하러 갔었대요. 갔는데 여기서 도겸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조승을 죽여버리니까 이걸 보고 나는 임무를 실패했는데 그 심지어 임무가 엄청나게 너무나 중요한 임무였어. 나는 이제 조졌다 이러고 원소한테 도망치려고 했대. 완전히 좀 배치가 되는 기록이라 가지고 여기에 해동이라는 사람이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후한서에 주석을 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기록은 신빙성이 낮은 것 같고 장계한테 수백 명 들려서 호위시키려 했다가 죽였다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자치통감에 보면은 응소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와요. 수천 명을 보내서 죽였다는 기록만 빼고 응소가 조승을 모시려다가 조승이 이미 죽어버려서 응소가 원소에게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사료가 또 교차 검증이 되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좀 절충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승이 장계한테 죽었던 구역이 화현 비현 사이의 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화현 비현이라는 게 어디야? 걸선을 앞세워서 먹었던 데라고 했잖아. 그리고 걸선을 뒤에서 쓱싹해가지고 없애버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조승이 죽는 사고가 터졌어. 도겸이 보낸 사람들로 보이는 애들한테. 이게 뭐를 암시하겠냐고. 이게 조승을 죽이러 왔던 뭐 수천 명의 애들이라는 애들이 사실은 도겸이 걸선을 죽이니까 그거에 반발한 걸선의 부하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기가 좀 들어맞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겸이 걸선을 죽인 거를 보고 걸선의 부하들 중에 그냥 도겸한테 흡수된 애들도 있고 복수를 노리면서 뛰쳐나온 애들도 있을 텐데 그 뛰쳐나온 애들이 조조랑 한번 싸워봐라 좆대봐라 이러고 가가지고 조승을 죽여버린 거야. 그런 스토리가 되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악의가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간질 당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조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도겸 너 딱 대 이러고 바로 쳐들어갑니다. 이때가 193년 가을이에요. 6월에서 10월 사이. 이 6월이 음력이거든요. 음력에서는 1, 2, 3이 봄이고 4, 5, 6이 여름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군사를 일으킨 조조는 공통적으로 기록이 10여 개의 성을 빼앗으면서 쳤다라는 기록으로 좀 가볍게 나오는데 이게 조인전에 서주전투에 나선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 기록이 좀 더 자세해요. 그래서 조인전을 보시면은 서주 정벌에 종군한 조인은 늘 기병을 지휘하면서 군의 전봉, 선봉이라 뜻이겠죠. 앞전자니까. 선봉에 서서 따로 도겸의 장수 여유를 공격해 격파하고 돌아와서 팽성에서 대군과 합쳐 도겸군을 격파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후한서에서도 조조가 팽성의 부양현을 깨트리자 도겸이 담성으로 도망쳤다 이런 기록이 있고 자치통감에서도 팽성에서 대전을 벌인 뒤에 도겸의 군대가 크게 패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교차 검증이 되네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자면은 팽성은 여기에요. 예주랑 서주 경계선. 그러니까 조조가 여기로 이렇게 오고 도겸군은 여기로 나와서 이렇게 막았는데 여기서 일대 회전을 벌여가지고 도겸이 완전히 박살났다. 그래가지고 담성은 어디냐면은 서주의 주도가 서주거든요. 그곳을 지키는 성인데 그래서 어디냐면은 여기가 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자가 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담성이 주변의 지형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강이 하나가 흘러요. 이거 기수라고 불러요. 이 뒤로 술수 이렇게 술수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요. 술수 기수가 이렇게 흐르고 술수 옆에
삼공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사이에 딱 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형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배산 임수의 배수로도 있어. 배산의 뒤로도 강이 흐르고 앞으로도 강이 흐르는 천혜의 요새 그 자체. 여기에 도겸이 딱 틀어박히니까 조조 입장에서도 답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조조의 본군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서주에 담성을 치고 조인의 본부대가 화현, 비현, 계양, 증묵을 아울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현, 비현은 아까 태산 이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증묵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인의 별동대가 서주 북쪽을 완전히 아우르면서 싹 교통정리를 해놓는 거야. 그런데 정작 조조의 본군은 담성을 치는데 담성을 공략을 못해. 이래서 여기에서 저 유명한 서주 대학살이 일어나고 맙니다. 기록을 보시면은 후한서에 따르면 죽은 자가 10만에 달했고 개와 닭조차 남아나지 않았으며 사수의 물길이 막혀버렸다. 자치통감에 보시면은 수십만에 달하는 이들을 사수에 파묻어버렸다.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로 기수가 이렇게 흐르고 술수가 이렇게 흐른댔잖아. 사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큰 강줄기예요. 이렇게 큰 강줄기인데 여기서 안 되니까 합의가 여기 있다 했죠.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군간이 어디냐면은 수릉, 하구 막 이런 데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릉, 하구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수릉, 하구 이런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조가 담성을 공략이 안 되니까 합의를 지나서 남쪽을 돌면서 막 수십만 명을 죽여버려가지고 강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기록이죠. 그런 기록이에요. 자,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해가 청주에 있는 그 공손찬의 부하죠. 전해가 여기에서 유비를 부원군을 보내줍니다. 유비가 합류해서 팽성 쪽에 소패로 진공을 하고 이거를 보고 조조가 연주로 돌아옵니다. 네, 아까 팽성 있죠? 팽성 바로 옆이 소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조조는 여기서 한번 물러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194년 1월에 한번 돌아갔다가 194년 4월에 다시 한번 서주를 들어가요. 팽성 소패가 초안지에 나오는 거 맞냐고요? 네, 그거일 거예요. 자, 팽성이 여기죠. 소패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서주 담성이 여기 있죠. 네. 조조군이 여기서 한번 학살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으로 와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서 담성 서쪽에 양분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분을 또 쳐서 깨트리고 그 다음에 담성의 동쪽에는 동해라는 곳이 있어요. 동해. 그래서 이 동해에서 유비와 조표가 연합을 해가지고 조조를 막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비와 조표가 한번 깨지고 여기서조차 또 한 번 학살이 일어나요. 잔륙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서주 대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엄청나게 좀 논란이 돼요. 왜 조조가 서주 대학살을 벌였을까? 이게 사람들이 조조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정하고 냉혹하고 카리스마 있는 마왕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엄연히 뭔가 생각을 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건 공포작전이었다. 군량 부족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파묻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원술이 양주 먹을 때 주운이 공성이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을 죽여가지고 주운이 이거 보고 겁에 질려서 도망쳤다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묘사가 저도 했어요. 공포작전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공포작전이었대도 용서 못할 짓인 건 맞아요. 악행이라고.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인 거고. 그리고 이게 미친 짓도 정도가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아무리 작전상 의도가 있었다 좀 쳐도 이게 수십만 명을 하찬에다가 파묻어버렸다? 포로들도 아니고 민간인들인데? 이거는 도저히 작전상의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뭐냐 그러면? 저는 사실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조조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감정적이고 감정기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분노와 광기에 몸을 맡겨버린 거야. 나는 분노 그 자체다. 나는 광기 그 자체다. 그러면 왜 조조가 분노와 광기에 몸을 맡겼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 조조가 연주자사가 되면서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기록들을 보면은 조조가 자신한테 거슬리는 말을 자주 했던 변양이라는 유력한 호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일가족을 모조리 처참한 다음에 저작거리에 효수해버렸다 이런 식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연희에서는 변양이 어디 태수로 있다가 도겸을 죽이러 간다는 조조의 말을 듣고 5,000명 모아서 도겸을 도우러 가다가 조조가 이거를 발견하고 하우돈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변양의 목을 베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연희 얘기죠. 도겸이 착한 사람인 거 아닌 거 알잖아. 예, 앞에서 말했죠. 그냥 조조가 계속 옳은 말하고 거스리는 말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숙청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치통감에 보면은 변양의 죽음으로 인해 연주의 사대부들이 두려워했고 진궁이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주에서 자사가 되자마자 사람들 숙청하고 공포정치 펼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연주 자사라는 권력을 먹으니까 이 사람이 취한 거야. 지금 취해가지고 뭐 숙청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풀어진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도겸을 칠 때 내가 혹시 이번 전투에서 잘못되거든 장막에게 의탁해라라는 굉장히 약한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조조 입장에서 도겸을 그만큼 강력한 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더 마음이 급해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 알죠? 로마 시대에 그 공화정 시기의 로마 있잖아. 이 로마라는 국가가 대국을 거의 이루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막 복속시키고 엄청난 양의 영토를 만들고 이러잖아.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는 작전을 편 사례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일단 군사적으로 물리친 다음에 그 지역사회 그대로 두고 식민시, 식민지 뭐 이런 식으로 삼아요. 그래서 단물 열심히 빨아먹으면서 서서히 로마의 문화들 있잖아. 이거 한번 드셔보실? 이러면서 로마의 문화들을 조금씩 물들이는 그런 식으로 되게 간교한 전력들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런 로마가 이례적으로 초강경책을 펼치면서 아예 초토화해버렸던 나라가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카르타고거든요. 이 카르타고가 왜 멸망했냐면은 카르타고가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카르타고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 되는 항구가 있는 땅이었고요. 그리고 페니키아 문자 알죠? 그 알파벳 나오는 거. 페니키아 문명의 후예들이란 말이야. 근본도 넘치고 자금줄도 빵빵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군사력으로 2차 포에니 전쟁, 1차 포에니 전쟁 하면서 2번이나 꺾어놨는데도 식민지로 삼아서 문화를 퍼뜨리기에는 얘네들이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얘네들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무역으로 돈을 벌어서 대로마 전선의 핵심 해설 반동준자로 봤던 거야. 그래서 3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어떤 PTSD에 걸린 사람인 것 마냥 카르타고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아먹어버리고 그 남은 카르타고의 땅에다가 막 소금을 뿌리고 막 불을 지르고 이랬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르타고의 제고는 약 한 100년 정도가 지나서 카르타고에 대한 공포심이 옅어지고 나서야 카르타고를 재건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카이사르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아우구스투스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재건한 시기, 거기까지 10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조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도겸이 카르타고급이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북 정벌하고 패왕이 되는 조조에 비하면 지금의 연주사사 시절에 조조는 아직 애송이었어요. 일단 원술도 거물이었는데 원술을 물리칠 때는 안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은 원술은 그때 애초에 원술도 그 야매야. 후장군 받았다는 거 먹튀하고 와가지고 내가 예주자사다 내가 양주자사다 이거 그냥 자칭이었다고. 자칭이었던 데다가 광정전투를 일으킬 때 원술의 상태를 보면은 얘는 이미 자원이 다 말라가지고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한번 막아서 물리치면 땡이야. 원술은 끝나는 거였다고. 근데 도겸은 다르지. 도겸은 조정의 인가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서주에 머물러서 기반을 다져왔고 앞에서 농업 개혁을 하면서 엄청나게 물산을 모은 데다가 유민들도 엄청나게 끌어모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조가 심지어 이거는 방어전이 아니라 타령관으로서 최초로 공격을 했던 공격전이었다고. 그러니까 처음 공격전을 펴봤어. 팽성에서 한번 도겸군 시원하게 깨트렸어. 아 이거 전쟁 끝났다. 아버지 원수 딱 갚았다 딱 떼라 이랬는데 담성을 이게 두들겨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단기간에 끝날 기미가 안 보이지. 그래서 담성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 봤는데 수많은 농지 구름처럼 몰려있는 유민들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얘네들을 남겨놨다가는 도겸이 언젠가는 부활을 해서 다시 전쟁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서주 대학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친 짓이고 사악한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던 게 맞아요. 맞는 거고, 혹시나 이거를 전략적인 판단이었고 공포작전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근거를 어떻게 대셔야 되냐면은 그만큼 도겸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할 때만 그게 성립을 한다는 거지. 그게 전략적 행동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겸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거 짚어놓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이게 전략적 행동이었다고 실드를 치는 거는 그냥 미화 윤색에 불과해요. 심지어 이거를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일도 하냐면 서주 대학살을 그냥 뭉개기 해가지고 서주 대학살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이건 잘못된 거지.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주 대학살이 일어나고 두 차례에 걸친 대학살로 서주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니까 결국 도겸이 공포에 질리긴 했어요. 성공하긴 했네. 의도가 참. 그래서 도겸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때 무슨 기록이 있냐면은 나 도망칠래 이러고 단양으로 도망치려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포 영화의 법칙 아시죠? 원래 다 같이 모여있다가 혼자 도망치겠다라고 빠져나가고 튀는 놈은 먼저 뒤지죠. 이게 삼국지에서도 똑같아. 지 혼자 도망치려고 하는 놈 치고 끝이 좋았던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앞에서도 한복도 그랬어. 한복도 기죽어리고 튀었다가 결국 어떻게 돼서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자살하잖아. 예. 도망쳐서 낙원으로 갈 수는 없어. 낙원은 천국이야 이 사람아. 근데 도겸은 다행히도 이 법칙을 피했어요. 왜냐면은 도망을 치기 전에 조조곤이 물러났어. 왜 물러났냐? 자, 서주 대학살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미친 짓이라고. 명분이 무너지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욱 이런 사람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순욱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인데 조조를 선택했잖아.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조졌다, 조조코인 떡락한다, 탈출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순욱은 나는 그래도 조조코인 타고 있겠다, 여기가 내가 현실적으로 머무를 곳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조조를 추대했던 연주의 거물인 진궁과 장막을 위시한 연주의 호족들은 여기서 조조는 끝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누구를 끌어들이냐? 여포.